안녕하세요. 나이 들면 쉬는 게 약이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요, 만약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오늘 건강 장수의 진짜 비결은 휴식이 아니라 바로 일, 그리고 움직임에 있다는 어쩌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초고령 장수 어르신들의 비밀에서 시작해서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진짜 적이 뭔지 알아보고 결국엔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90세, 심지어 100세에도 약에 거의 의존하지 않고 아주 활기차게 사는 삶. 이게 과연 그냥 꿈 같은 이야기일까요? 놀랍게도 현실에서 이걸 진짜로 이뤄낸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지 않나요? 무려 10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1,400평이 넘는 밭을 혼자 이구시는 홍홍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아프고 움직이니까 안 아프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데 바로 여기에 건강 장수의 핵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분은 홍홍표 어르신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건강한 초고령자들을 보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80세에 서핑을 시작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91세 산호 세이지 씨나 100세에도 현역 약사로 일하는 스즈키 타다코 씨처럼 말이죠. 그분들은 인생에서 일과 움직임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를 늙고 병들게 만드는 진짜 범인은 과연 뭘까요? 흔히 나이 탓을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진짜 적은 나이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바로 노쇠라고 하는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어떤 상태였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 몸을 좀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죠. 아이고, 무릎 아프니까 쉬어야지.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바로 그 쉬어야 한다는 생각 그 자체라면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노쇠라는 건 그냥 나이 들어서 기운이 좀 빠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 아니에요. 이건 질병이나 외부 충격에 엄청나게 취약해지는 의학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가벼운 감기인데 폐렴으로 확 번진다거나 살짝 넘어졌는데 크게 다치는 그런 위험한 상태인 거죠. 자, 지금 보시는 5가지 징후가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이 빠지거나 늘 피곤하고 손하기 힘이 약해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 이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노쇠로 진단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나이 탓으로 돌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야 할 분명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 지금부터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제대로 비교해 드릴게요. 비슷한 시기에 은퇴하셨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노년을 보내고 계신 두 분의 사례를 한번 보시죠. 왼쪽에 계신 김 씨는 무릎이 아프다는 두려움 때문에 외출을 피하고 하루에 거의 10시간씩 TV만 보셨어요. 반면에 오른쪽에 계신 박 씨는요, 2가지 일을 하면서 매일같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삶을 선택하셨죠. 결국 한 분은 두려움 때문에 멈춰섰고 다른 한 분은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간 셈입니다. 실제 건강 데이터를 보면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박 씨에게 움직임은 당뇨나 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었던 거죠. 그런데 김 씨의 휴식은요, 오히려 건강을 더 나쁘게 만드는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움직이는 게 뭐길래 이렇게 마법 같은 효과를 내는 걸까요? 우리가 걷고 일하고 뭔가를 할 때 우리 몸과 뇌 속에서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비밀을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심장은 더 힘차게 뛰면서 온몸 구석구석으로 산소를 보내주고요. 근육과 뼈는 더 단단해집니다. 폐활량도 늘어나고 균형 감각도 좋아지고요. 이 모든 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리면서 우리 몸 전체를 하나의 튼튼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는 엄청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는 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더 중요한 진짜 변화는 바로 우리 뇌에서 일어납니다. 몸을 움직이는 건 마치 우리 뇌에 행복 화학 물질을 들이붓는 것과 같거든요. 세로토닌, 엔도르핀, 도파민 이런 이름 들어보셨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행복 호르몬들이 마구 분비되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싹 씻어내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치매나 우울증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일종의 뇌 근육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봤던 김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 삶의 방향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노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김 씨. 의사는 김 씨에게 약 대신 아주 특별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건 바로 움직임 처방전,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한 계획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정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던 분의 하루 걸음수가 1,500보에서 4,200보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거 보이시죠? 이건 꾸준한 움직임이 얼마나 빠르고 강력한 변화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4주가 지나자 허리 둘레는 3cm나 줄었고 다리 근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마음의 건강이었어요. 중등도 수준이었던 우울감 점수가 0점, 그러니까 완전히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좋아, 움직여야 하는 건 알겠어. 근데 내가 지금 하는 운동이 과연 효과가 있는 걸까? 대체 어느 정도로 해야 충분한 거지? 다행히도 비싼 장비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여러분의 호흡에 있어요. 땀은 날씨나 체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호흡은 지금 내 몸이 느끼는 운동 강도를 가장 정직하게 알려주는 나만의 맞춤형 측정기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데 노래는 부르기 힘들다. 즉, 평소보다 숨이 약간 더 차다 싶으면 중강도고요. 숨이 많이 차서 말하기조차 힘들면 고강도 활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65세 이상 성인들에게 이렇게 권장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중강도 활동을 일주일에 150분에서 300분, 아니면 고강도 활동을 75분에서 150분 정도 하라는 거죠. 이게 꼭 헬스장에 가서 운동해야만 채울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텃밭에 가꾸고 손주랑 신나게 놀아주고 즐겁게 춤을 추는 것,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활동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결국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이 문장인 것 같습니다. 노년의 내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일지는 결국 내가 뭘 하느냐에 달려있다. 의사나 좋은 약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내 건강의 진짜 주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의 커다란 프로젝트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그 위대한 프로젝트를 위해 어떤 벽돌을 하나 쌓아 올리시겠습니까?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는 거. 바로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 그리고 10년 뒤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